안녕하세요. 롯데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제가 장점에 대한 안내를 지난 시간에 좀 해드렸고요. 이제는 단점에 대한 안내도 해드릴 겁니다. 단점, 물론 부동산 투자 법인을 진행을 했을 때 장점도 보셨죠. 양도소득세 요율이 좀 낮아지고 비사합령일 경우는 되게 유리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회사에 대한 개인 투자자보다는 회사에 대한 중소기업, 회사 관련된 법인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보험도 절감이 되고 종합소득세도 절감이 되고 이것저것 많은 부분에서 이득이 됐어요. 근데 물론 플러스가 많은 거는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에서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걸 잘 계산을 하셔서 단점 부분도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인인 경우는요. 세금 혜택에 양도세에 대한 혜택은 굉장히 좋지만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세무 신고를 하는 게 되게 있으시고요. 기장도 해야 되고요. 월 복식 기장료라든가 의무 기장료가 다달이 발생이 돼서 요즘은 10만 원보다는 15만 원 받는 데도 되게 많고요. 회사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들어가요. 그리고 세무 신고하면서 복식 기장을 하면서 재무제표를 만들 때도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월 고정적인 정기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기 비용을 계속 법인에 이제 그 청장 잔고에 넣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없거나 내가 자금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법인부터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세무신고에 대한 번거로움을 알기 때문에 세무기장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나 자금력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고요. 월로 고정적으로 항상 준비가 되고 나가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고 내가 의료보험료를 어떻게 책정을 할 건지, 그 다음에 급여를 어떻게 책정을 해서 의료보험료라든가 이런 계산을 해서 기장료를 얼마를 낼 건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신고할 때의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도 좀 인지를 하시고요. 두 번째가 자기가 1인 법인인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1인 법인이면 양도 차익을 봤어요. 2020년도에 내가 사업을 아파트를 사고 팔고 입차를 받아서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이 한 통장에 한 3, 4억이 생겼어요. 근데 이 3, 4억을 개인 같은 경우는 내가 찾을 수도 있고 이거를 가지고서 내가 이제 빌려서 이렇게 했던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람한테 내가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법인인 경우는요, 개인 앞으로 자산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법인은 대인 앞으로 자산을 만약에 가져오게 되면은요, 배당세를 내요. 배당세를 15.4% 월급에서 원청지수세를 내고서 가져와야 되는데 요율은 이제 세무사한테 정확하게 상담을 해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 배당, 내가 1억에 대한 이득을 받으면 이게 법인 통장에서 내가 개인 통장으로 가지고 된 법인세를 붙어요. 그러면 법인세 세금 낸 거랑 배당세 세금 낸 거랑 플러스를 해봤을 때 양도 차익이 만약에 내가 얼마를 냈는데 법인세당이랑 배당세랑 배당이라든가 소득세랑 계산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법인을 일시적으로 이용을 할 때는 플러스가 안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 개인으로 자금을 유용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게, 월수가 없다는 게 지금 현재의 법인의 체제니까 이거는 마이너스로 작용이 된다는 거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점의 주소가 과밀 억제권역에 설립이 될 경우에는요, 5년 미만의 법인은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본점의 주소가 있는 경우에 과밀 억제권에다 설립을 하시게 되면 중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 명의로 전세가를 놓으려면요, 임차인들이 약간 꺼려해요. 제가 법인에 대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다 보니까 법인인 경우는 이제 개인보다는 임차인들이 많이 조금 거래를 하고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도 조금 줄어들고요. 전세자금 대출이 요즘은 갈수록 되게 규제가 강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임대인들의 이제 상타도 확인을 하다 보니까 법인인 경우에 이제 오래된 법인과 수익이 많이 나는 않는 법인이라고 하면 전세자금 대출에서도 약간의 조금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주택이거나 1주택자이면 받을 수 있는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법인은 못 받잖아요. 그리고 비과세 조건도 법인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법인을 운영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다주택자를 가지고 운영했을 때에는 플러스가 있지만 한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다주택이었다가 다 처분을 했는데 주택이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면은 우리가 개인인 경우는 비과세를 받거나 장기부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법인인 경우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거래에서는 법인이 플러스가 되지만 장기적인 주택 투자에 대해서 특히 1주택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주는 비과세 조건이라든가 장기부의 특별공제라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단점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도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개인 명의 양도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가 않고 분류로 분류되는데 법인 경우는요, 양도 차익이 있으면 그 소득하고요, 법인의 소득과 같이 합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이 같이 합산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갔을 때의 소득과 법인으로 해서의 소득이 합산되면 조금 요율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너스 단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의 85초가, 저희들이 말하는 85초가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토지분 매매가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 취득세에 대한 건물분에 대해서는 매가의 10%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부가세를 매수자로부터 받기가 되게 어렵다는 게 법인의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인 경우는 부가세 부분이 매매 금액에 이제 같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예외적으로 되고, 법인 같은 경우는 이거에 부가세를 당연히 발급을 하면서 방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지만, 초과된 주택에 대한 법인세, 부가세, 추가에 대한 그 매가에 대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매수자로부터 받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서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장점과 단점을 내 상황에 맞게 조금 설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출은 1216 대책으로 인해서 안 되고, 또 대신에 법인이 많이 좋은 점이, 저는 빌딩,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수익형, 그런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굉장히 편리하고 경비 부분도 많이 혜택이 되고 투명성도 요구가 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이제 고가의 주택이라든가 수익형이라든가 사업용은 어차피 사업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 이제 상황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고가 주택을 취득을 해야 하는데,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면 양도세에서 분명히 이제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이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감안을 해보시고, 종전에 보유했을 때 시세기 9억 원 이상인 주택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9억 원까지 비과세라 장기보유 80%, 그게 됐는데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적용을 못 받는 케이스가 들어갔을 때는 법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양도세 부분에 대한 게 이만큼 13억이 나올 걸 1억으로도 줄일 수 있다. 세금으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플러스도 되고, 단기 매매가 굉장히 빈번한 경우, 또 그 다음에 주택 수를 굉장히 많이 보유한 사람들, 예를 들면 20채 이상의 투자자들도 많이 있고요. 요즘은 주택을 이제 갭 투자를 많이 하셔서 보유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경매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한테는 되게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작용이 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법인 투자에 대한 거를 좀 고려를 해보시고요.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는 장점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고 단점에 대한 안내도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내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되니까 법인을 낼지, 주택 투자 법인을 낼지, 그 투자 법인에도 또 업태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법인을 냈다 해서 본점 주소에 또 다시 지점을 낼 수도 있고, 지점에 또 지점을 안 내고 추가로 해서 사업자를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내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세무사 상담을 하셔서 법인을 낼지 말지를 판단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번의 손님을 만났는데요. 그 고객을 만났는데 그 고객이 28살 총각이셨어요. 요즘은 갈수록 투자에 대한 개념과 정보가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연령대가 자꾸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젊은 총각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분양 청약이라든가 이런저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상담을 오늘 오전에 좀 나누다가 그 친구가 돌아갔는데 너무 멋있고 대견하고 제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해가면서 중개업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20대 후반부터 진행을 했을 때 젊어서 조금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실패한 케이스도 물론 있잖아요. 그 실패를 했을 때 젊으니까 바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동산 투자에 조금 젊으신 분들이 자꾸 요즘은 연령대가 낮아진다는 걸 느끼면서 저희들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 투자를 할 때 개인 투자가 좋은지 법인 투자가 되는지 이런 점들도 조금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많은 지식을 좀 넓히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셔서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세종 롯데공인중개사 정진숙이었습니다.